자, 새해 첫 주 증시 주요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주 증시를 크게 움직이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뭔지 또 증시 방향성을 준 건지 힌트를 준 건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25년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새해 건강도 챙기고 계좌도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5년 첫 주는 다행히도 플러스로 출발합니다. 왼쪽 보시면요, 빅테크 빅7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7.6% 상승으로 출발하고 빅테크 대부분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산타랠리라 그래가지고요, 2024년 마지막 5거래일과 2025년 첫 두 거래일을 합쳐서 산타랠리라고 정의를 해요.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근데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쭉 빠졌습니다. 요 네모박스 쳐놓은 게 참고로 산타랠리 기간인데요, 연말 5거래일 쭉 빠지다가 올해 새해 들어서 반등해가지고 겨우 플러스로 돌아선 셈이고, 산타랠리 자체는 일찍 다녀갔는지 그 전에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던 연말 연초였습니다.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는 플러스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주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면 이거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깜짝 발표를 한 게 증시에 아주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입니다. 친숙한 인물은 아닌데 이제 회장 사티아 나델라가 아니라 부회장이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 페이지에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 딱 써있지만 미국 AI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4년 안에 AI 승자가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올인한다, 후퇴는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포문이랄까요? 이렇게 출사표 같은 걸 던졌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2025년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AI 승부를 걸겠다라고 되게 야심차게 포부를 내놨고요. 여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앞으로 4년만 딱 올인해서 AI 승기를 잡으면 앞으로 25년 먹고 산대요. 와, 이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보통 어떤 신기술이 이제 무르익어서 한 사이클을 크게 봤을 때 25년 정도, 3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 앞으로 AI 시대가 한 30년짜리라는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는 AI는 이런 거와 맞먹는다.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전기와 맞먹고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맞먹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인데, 이게 이제 엄청난 기회를 줄 거고 모든 산업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엄청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제가 여기 생략을 했지만 앞으로 4년 엄청난 황금기가 열리는데, 그래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중국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경쟁 국가나 경쟁사한테 뺏길 수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올인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시장의 서프라이즈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AI 투자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AI 인프라에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8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한화 100조 원입니다. 여러분, 1년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몇 년에 걸쳐서도 투자 계획조차도 발표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발표한 거고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00억 달러 투자했었는데 그거보다도 60% 늘린 규모고요. 시장은 많아봐야 7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거보다도 10% 넘게 많은 금액을 발표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해서, 제가 지금 딱 보는 순간은 미국은 진짜 호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부럽다 싶을 정도로 돈을 다 빨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투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느낌? 미국 전 영토가 데이터 센터 짓고 AI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비대칭 양극화, 초양극화가 이것만 봐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를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겠다, 아시아도 투자하고 유럽도 투자하고 할 텐데, 이제는 이제 미국의 절반 때려박겠다, 미국 우선주의에 일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기회가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요청하는 건데, AI 기술을 우리가 선점을 해서 미국이 선점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자, 그러니까 규제 풀어달라 라고까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 많이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잘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전 세계로 이런 우리 선점한 기술을, 표준화된 기술을 수출하자. 예시로 든 것도 있었어요. 중국의 통신장비 화웨이가 한 거 봐라.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아주 선점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기술을 수출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미국이 이번 AI 기술 뺏기지 말자.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에 하나가 돈을 이렇게까지 쓴다고 하니까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뒤에서 웃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주가가 정작 오른 건 엔비디아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오릅니다. 잘. 아니, 제가 왜 웃냐면은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허탈해가지고 웃는 겁니다.
겁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투자는 하고 있는데 마소 주가는 영 요즘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웃음이었어요. 아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자꾸 엔비디아 좋은 일만 시켜주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곧 엔비디아 반도체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젠슨왕 여기 엔비디아 CEO 여기 웃는 거 보이시죠?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형 고마워 이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냥 대놓고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준다고 저렇게 막 사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 얘기는 이퀄 엔비디아한테 돈 주겠다, 거의 뭐 용돈 쏴주겠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리고 2024년에도 엔비디아 반도체 누가 제일 많이 사줬나 봤더니 압도적으로 많이 사준 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자료가 나왔었죠. 개수로 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략 50만 개 정도 샀는데 그 난다긴다 하는 빅테크 경쟁사들하고도 차이가 2배가 납니다. 뭐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난다긴다 하는 빅테크들 AI 전쟁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경쟁사도 많아봐야 1, 20만 개 샀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야금야금 사간 기업들 텐센트라든지 틱톡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 이런 데도 많아봐야 20만 개인데 50만 개 싹 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올인하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뭐 아니면 돕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승부를 건 느낌이죠. 근데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올해 더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거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돈 저렇게 많이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당장은 이제 엔비디아한테 돈이 가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연초에 강하게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기억난 거는 한 2, 3주 전쯤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트럼프 별장까지 찾아가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었죠. 이것도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AI 인프라에 100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손정희 회장이 관계를 위해서 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혔었는데,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2배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 입장에선 고맙겠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관계겠죠. 이제 경제인과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일 텐데, 손정희 회장이 향후 4년 동안 1,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할 거고, 미국 AI 인프라라고 직접 골라 말했습니다. 집중 투자 예정이고 최소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니 돈도 일자리도 다 미국이 흡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앞에 제가 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의 한 국가급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미국의 절반 때려받겠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랭킹 10등 안에 든 그런 대기업 회장도 미국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예찬론자가 아니고 돈을 진짜 흡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긴 하죠.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미국에 관련 AI 인프라주들인 끄떡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드디어 미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말로만 하던 건데 드디어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이 원자력 기반의 유틸리티 1등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같이 공부했던 적 있던 기업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이런 게 원전 기반 전력 공급 회사 1, 2등 해가지고 작년에 미 증시에서 수익률 1등 먹은 게 비스트라, 그리고 10등 안에 들었던 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새해 첫 주에도 엄청난 호재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약 1조 원짜리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빅테크가 대놓고 AI 인프라 지금 돈 쏟아붓겠다고 하는 게 줄어들기는커녕 지출이 둔화되거나 이 흐름이 끊기긴커녕 더 거세지고 있다. 이제 돈 본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계약한 미국의 연방조달청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원자력 에너지, 즉 핵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받는 최초의 계약입니다. 즉 그동안 미국 정부가 원자력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계약한 건 없었어요. 밀어줄 거야 말만 했었는데, 이제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 이제 핵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공급받을게 라고 정부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거 최소 10년짜리거든요. 정부랑은 한번 계약하면 웬만하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서 만든 전기가 13개의 정부 기관과 건물 등의 전력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은 제가 2024년 9월에 소개했던 자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20년짜리 장기 전력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던 회사죠. 그래서 그날 막 급등하고 그래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스트라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의 1, 2위 원자력 기반 전력 개발 업체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한다. 빅테크들이 지금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원전 기업하고 손 잡고 있다.
심지어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곳까지 다시 가동해서 돌린다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빅테크뿐만 아니라 정부랑도 계약을 맺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너도 나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상인데, 백악관에서 급하게 CEO들 불러 모아놓고 AI 어떻게 인프라 속도전 낼 수 있겠냐, 막 기업들 10명 CEO들 불러놓고 젠슨랑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약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계약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부서가 또 원전 기업이랑 전력 공급받기로 했다, 또 정부 어떤 부서가 계약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올해도 AI 인프라가 그래도 주목을 좀 받을 만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AI 인프라주가 조금 주춤했었어요. 한 달 반 정도 쉬었었거든요.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다시 이제 지출 둔화 우려가 해소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투자한다 그러고 미국 정부도 계약금 쏘고 이러니까 이제 AI 인프라주가 연초 초강세로 상위권 싹쓸이합니다. 제가 이제 초록색깔 해놓은 거는 S&P 500 관련주인데요. 비스트라 무려 올해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올해 수익률이 17.8% 급등입니다. S&P 500 1등, 주간 1등,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2등,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 7등 정도로 대형주 출발하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소형 원전주 SMR이라고 하죠. 이런 관련주들도 급등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같이 공부했던 기업이라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서버, 냉각기, 그리고 전력 공급 관련 기업들이 같이 올랐다. 이제 AI 인프라주라고 부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출발이 상당히 AI 인프라주들한테 좋고 엔비디아도 반등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ETF 오늘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전력 공급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는 유틸리티라고 하거든요. 그걸 유틸리티를 모아놓은 ETF가 대표적으로 XLU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들어있죠. 그리고 비스트라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또 그 외에도 얘네들이 이제 1, 2등이라 그렇지, 뭐 넥스트 에라 이런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기반 유틸리티 대장이에요. 풍력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 외에도 다른 유틸리티 전력 기반 기업들이 다 빅테크가 전기가 모자라서 공급 계약을 맺는 회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위 10개 종목들 이렇게 비중 정리된 장표로 가져왔고, 요게 이제 도표로 그래프로 보기 쉽게 좀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도 좀 대체가 가능하다. 개별 기업 투자가 복잡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XLU는 배당 ETF로 저는 모아가던 거였는데, 사실 AI 인프라로 갑자기 성장주가 돼버렸죠. 그래서 성장과 또 어떻게 보면 방어주 역할 둘 다 해주는 ETF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원전 관련된 곳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원전 ETF URA, 우라늄 할 때 URA라고 외우시면 되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 지금 미국 인프라가 계속해서 호황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인프라 ETF, 그리드, 페이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도 기회 되면 상세히 공부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또 AI 하면은 엔비디아가 수혜주죠. 엔비디아랑 또 그리고 반도체 생산 1등 TSMC,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게 이 반도체가 SMH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뭐 머리 아프게 어떤 AI 반도체가 좋을지, 뭐 AI 시대에 뭐가 좋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비중 20%, 반도체 생산 1등 TSMC가 13%,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경쟁 반도체 업체도 10% 들어있고, 반도체 최첨단 장비 만드는 ASML이라는 회사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다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SMH ETF도 제가 봐도 좋은 ETF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랑 SOXX 요거 이렇게 모아가는데, SOXX는 엔비디아 비중이 8%라는 점이 이 ETF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엔비디아가 많이 몰려있는 ETF는 SMH고, 더 보다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ETF는 SOXX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좋을 때는 얘가 더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얘가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세니까. 이렇게 그 두 개 차이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AI 인프라에 돈이 몰리지만 결국은 앞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했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승자는 저는 이제 다시 빅테크한테 수혜가 올 걸로 봅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자기들이 먹거리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물론 엔비디아 당연히 좋은데, 엔비디아한테 지금 빅테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AI 서비스로 앞으로 25년 먹고 살 거라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AI 수혜는 결국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빅테크, 애플, 아마존,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다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미래 먹거리 놓치지 않기 위해서니까요. 제가 봐도
다른 거 투자할 필요 없이 저는 시장지수 예찬론자라서 나스닥 QQQ ETF 한 방이면 사실 다른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QQQ ETF 오랜만에 한번 가져왔는데요. 빅7부터 10개 해가지고 상위 집중도가 52.2%. 이 ETF에 투자하시면 투자금의 절반은 빅테크에 고르게 분산된다는 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테슬라, 메타, 알파벳, 코스트코 들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10개. S&P 500은 어떤가요? S&P 500도 구성 거의 비슷한데 S&P 500은 요 탑 10 비중이 37%로 좀 더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은 100여 개 종목의 분산 투자, S&P 500은 500개 종목의 분산 투자. 그러니까 나스닥은 성장주에 집중적인 느낌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에 난 좀 더 집중하고 싶다. AI 수혜주, 기술주, 성장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하면 나스닥 ETF QQQ. 아니면 이제 나는 좀 더 골고루 분산하고 싶다 하시면 S&P 500 ETF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AI 관점에서는 나스닥이 성장주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그건 참고하시고 고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깜짝 발표가 이번 주 AI 인프라로 돈이 몰리게 한 부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은 좀 AI 인프라 쪽으로 또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갈 모멘텀이라고 하죠. 재료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올라도 그걸 뚫고 올라가니까 당분간 또 이런 데가 주도주가 돼서 돈이 또 쏠려서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큰 이슈였다. 미 정부도 핵 에너지 기반 계약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AI 인프라주들 리스트 여기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S&P 500의 승자 주식들과 나스닥 100 지수의 승자 종목들 여기 넣어놨는데 제가 오늘 다 소개한 것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 AI 관련주들입니다. 올해 연초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초 출발이 상당히 AI 인프라주들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건 좋은 거고 리스크 관리는 같이 병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기분이 좋았다가 그래도 리스크 관리 한 번씩은 해야지 하면서 일부러 이제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달 드리는데, 지금 이제 강세장 3년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강세장 3년차는 보통은 변동성도 커지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해라서 글쎄요, 아직 뭐 이것만 보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도 하나 열어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도 소개해드렸지만 1월 달에 변동성 요인들도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조정 핑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이제 매수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량주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현금 비중도 일부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1-20% 현금 비중 꼭 가져가고 있고, 혹시 모르잖아요, 또 좋은 기회가 올지. 그래서 항상 몰빵은 좀 조심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트럼프 취임식부터 FOMC 실적 시즌 등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또 요거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지금 금리랑 달러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약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긴 한데요. 요것도 이제 또 언젠지 조정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즘 기름 가격도 약간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름 가격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같이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 정리해봤고요. 돌아오는 주는 제일 이벤트가 또 AI 이슈들이 많습니다. CES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릴 건데,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에서 또 AI부터 해서 신기술, 혁신기술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라서 또 관련 종목들이 호재를 이어갈 수 있고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기조연설도 오랜만에 하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고, 미 증시 휴장 여기 있습니다. 전 대통령 별세로 인해서 국가 애도의 날 지정된 게 있고, 트럼프 트레이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쭉 넣어놨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1월 29일 장 마감으로 확정됐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적 시즌은 1월 중순 이후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실적 캘린더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기 휴장 캘린더 9일 추가된 거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